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타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야권은 국정 회복 불가 상태, 심리적 정권 교체 돌입이라며 공세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분노를 지적한 건데 여당 지도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서 접촉을 확대 중이죠. 과연 성과는 있었을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연휴 동안 또 지역 및 또 중앙에서 민심을 청취하셨을 텐데 민심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한 민심. 뭐 좋지는 않지만 그 민심이라는 게요. 그 여당 민심과 야당 민심은 각자가 필요한 데에 따라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 그게 뭐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과거처럼 뭐 고향에 내려가서 그 지역의 얘기를 듣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SNS를 통해서 다 민심들이 수시로 전달되고 있어서 특별히 무슨 뭐 추석이나 명절이라고 그래서 그 이전의 민심과 다르거나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 지지자들은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서 어떡하냐. 그리고 왜 당과 대통령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지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그 거부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근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객관적인 민심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종욱 최고위원이 만난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뭐 당원들 뭐 또 지지자들도 대통령 지지율 걱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보다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 낮은 걸 먼저 걱정을 했다는 건데 이거 갤럽 기준 20%거든요. 이것 어떻게 이 지도부로서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 맞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엑스포의 실패 뭐 다 이길 거라고 하다가 그냥 아주 천참하게 깨져버렸고 전주 잼버리 대회에서 그때 보이스카우트 그 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잡음이 있었잖아요. 물론 준비는 그 이전부터 해왔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패배라든가 그다음에 총선에서 뭐 패배 뭐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오송 뭐 결국은 그게 최상병 특검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뭐 이런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등 사실 한 2년 동안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주는 일들이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김여사 관련해서는 뭐 도이치모터스와 그 명품 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면서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계속 잔타를 맞아왔던 거예요. 계속 잔타를 맞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한 것들도 분명히 많잖아요. 외교적으로는 뭐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고 그다음에 방산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미일 관계를 복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 정말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핵심 지지층 같은 물론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나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이 핵심 지지층 등은 아무래도 잘한 거를 더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기 마련인데 이번 여론조사 보니까 TK 70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중도층을 고사하고 지금 보수 핵심 지지층도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이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왜 흔들린다고 보세요? 아니 그거는 뭐 실망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망감과 피로감이죠. 피로감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뭔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흔쾌하게 풀리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외교 안보적인 것은 사실은 직접적인 그 영향을 잘 받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아까 지금 제가 쭉 열거해드렸던 그런 것들은 그 유권자들이나 우리 지지층이 보기에 당장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런 또 경제적인 물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의료 대란 같은 것도 사실 이것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들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언론의 평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제발 다니시지 말라 그래라고까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들이요? 네, 당원들이 왜 그렇게 자꾸만 구설수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게 뭐 악의적인 해석도 뭐 영향을 미쳤겠지만 예를 들면 뭐 마포대교에 가서 소방관들을 만난다라든가 경찰들을 만나는 그런 것들도 뭐 선의에서 시작됐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좋은 이미지를 주지는 못한 것 같고 또 무슨 뭐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조차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장애 아동에 대한 봉사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명품백과 관련해서 지금 그 법적인 문제는 뭐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하고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적인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앙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여권에서는 보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 뭐 신지호 조직부총장 그다음에 김용태 의원 그리고 홍준표 시장까지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가 지금은 좀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여권 주류의 생각도 이거와 동일합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 대통령실의 마이너스, 김 여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그런 행동들만 해온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그렇게 초보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여사 주변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판단부터 좀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총선 때 사실은 총선 전에 여사가 자맹 아닌 자맹, 그러니까 사실 언론 노출 없었거든요. 총선 이후에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건데 총선 전처럼 당분간은 좀 역시 예전 자맹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 자맹의 여부가 아니고요.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2부속실 빨리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설치해야 되고요.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아니 여사가 왜 영부인인데 왜 자맹을 해야 됩니까? 그냥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본인이 용산에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걸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이제 우현식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본회의에 오늘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9월 안에 올라간다고 보면 그러면 이거 특검법에 대한 방어 이거는 여권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법은요. 근데 민주당은 뭐 기승전 김건희, 기승전 윤석열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게 원래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부정적일 때 이제 특검을 실시하는 건데 이번에 보면은 특검에 막 덕지덕지 막 붙여놨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의 관련자가 그다음 최상병과도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언론에 보도된 의혹이라는 의혹은 다 갖다 붙여놔서 사실은 그게 민주당이 제기하는 특검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민주당은 그걸 가지고서 뭐 여론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저희도 역시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제2결 때 또 부결시켜서 폐기 수준으로 가는 것이 맞다. 뭐 폐기가 되겠습니까? 또 하겠죠 그쪽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일단 뭐 이번에는 저희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걸 동조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 사안으로 새롭게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요건데 이게 이제 2주 전에 이제 뉴스토마토라는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오늘 해당 매체가 후속 추가 보도도 내놨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 아침에 이제 봤는데 저는 뭐 엄청난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려지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폭로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상당히 회자되고 있었잖아요. 예, 소문이 좀 있었죠. 네, 그런 예. 소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패널들도 뭐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제 뭐 큰일이 터졌다. 뭐 드디어 뭐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보도 내용 봐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는 없었고 예. 특이한 거는 그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2월 29일 날 예. 올해 2월 29일 날 뭐 한참 이게 공천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이른바 김영선 의원과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그게 아마 천하람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그 칠불사에 모여 하동에 있는 화계면에 있는 칠불사에 모여서 서로들 논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영선 의원 이게 진실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김영선 의원 측에서는 나에게 그 비례대표 1번을 줄 테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폭로해달라고 그쪽에서 요구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아니다. 예. 김영선 의원이 자기가 폭로를 할 테니까 그 비례대표 1번이나 3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고 이게 이상한 진실 게임으로 되고 있어서 예. 뭐가 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개혁신당 쪽에 문제인 거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닐 거다.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그게 실제로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도가 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예.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근데 단지 새로운 사실은 2월 29일 날 칠불사에서 예. 모여서 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자,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언급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 요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요 이제 방금 전에 이준석 의원의 입장이라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또 2주 전에 나왔던 기사만 가지고서는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올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요거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지금 보도된 바만 봐서는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뭐가 실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예. 적어도 지금 보도 나온 것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이 한동훈 대표가 추석 때 의료계와 접촉을 활발히 했다. 이렇게는 보도가 됐습니다. 뭐 매일 비공개로 의료계 관계자들을 1대1로 만났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뭔가 소득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들리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도 이제 그 대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서로 문자들 주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만났다 밝힐 수 없는 건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곤란해질 수 그분들이 왜 네가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그 한동훈 대표를 만났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의료 사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박단 전공협의회 비대위원장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비공개로 한번 만났잖아요. 그랬었죠. 그건 보도가 됐는데 맞아요. 어젠가요? 이 박단 위원장이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 이후에 뭐 본인이 지속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뭐 유감이다. 뭐 이렇게 SNS에 글을 썼던데 그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또 한지아 우리 대변인이 우리가 그 박단 위원장한테 계속 연락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좀 그 글에 좀 이상한 건 6월 달과 7월 달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6월 달은 뭐 그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자연인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논란이 되고 있었을 때고 그다음에 7월 23일 날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6월과 7월이면 당대표가 당선된다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8월 말부터 이제 접촉에 나서기 시작했던 건데 글쎄 그것을 가지고 6월 7월에 나를 안 만나줬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뭐 시기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혼란이 생긴 거는 이제 그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대표께서 열심히 만나고 계시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읍소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언제 나한테 읍소했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종합 문제 요게 이제 또 마지막 키잖아요. 이거 정부와의 이견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의제로 삼는 것조차 안 된다.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협의체에 의제 제한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장상윤 사회수석도 저랑 인터뷰할 때 얘기는 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백지화하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의제로 삼는 것조차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정부의 대응이 그 발언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서로 다른 수위와 내용을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더 큰 혼란을 자아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26년 그 제로 베이스에서 얘기하자는 것도 처음에는 죽어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라면서 반응을 했다가 나중에 또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명은 이건 절대적인 숫자다 하다가 1,500명으로 또 바꾸기도 했고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의제로 올리는 것도 못한다는 게 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2025년은 이미 수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뭐 아마 어느 누가 와도 대통령이라도 그걸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정시를 아예 축소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의제로서 삼는 것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그건 대화를 하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입니다.